그로부터 한참 십몇 년 후에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예. 그때 내가 사준 가짜 있잖아 그거. 엄마 예. 나 그거 좀 빌려줘. 빌려줘. 아마 2010년도에 홍콩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나 그때 홍콩 안 갔지? 그래서 다시 늦췄어. 2004년 내지 2007년.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샤넬백에 뭐 6, 7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이게 명품으로 보였겠냐 이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센 난리를 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쪼매난 파우치가 되고 남편이 만들어낸 이론 있잖아. 예, 예. 아, 경제 공동체네? 예. 건진이 받으면 당신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 수원에서 올라온 세 명의,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명이 동시에 영장 판사로 올라온 건. 네. 여기에 지금 걸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제 그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가 된 부분 오정희 특검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뭐 일부 사실 그 조사 당일에 모 언론 단독 보도로 이미 청구 예정이다 보도가 나왔었고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자가 8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에 심사가 잡혀 있어서 이거 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왜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열리지 않아?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었나 봐요. 통상 구속영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체포가 된 상태에서 청구하는 이른바 사후 구속영장이 있는 것이고 예. 불구속인 피의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이 있는 건데 예. 요거는 김건희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한 예.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이잖아요. 예. 통상 청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잡히는 거는 거의 없나요? 사후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는 최대한 빨리 잡죠. 그리고 미체포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통 그 이후에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었어요. 아, 근데 화요일로 된 거군요. 예, 예. 화요일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8월 12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그날 당일, 뭐 밤이나 또 다음날 새벽쯤에 나오겠죠. 근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굉장히 다들 김희정 의원님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김건희가 특검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대목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우리 당연히 김희정 의원님은 모조품을 사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보통 근데 모조품의 경우는 본품이 나온 다음에 모조품이 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가 얘기한 그 문제의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진술을 한 걸 보면 뭐 15년 전보다 더 전에 샀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4년에서 2007년 현지에서 구매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회사 쪽에 알아보니까 목걸이가 2015년 11월에 처음 출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뭐 타임슬립한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모델이 있어야 그걸 그대로 카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카피한 모조품도 다 그래도 다이아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거의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훨씬 이제 몇 천만 원 이 고가로 되는 거고 카피한 거는 그래도 그대로 다이아니 뭐 금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조품이 우리가 그냥 무슨 플라스틱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디는 2010년 무렵 홍콩 가서 샀다 그러고 어디는 뭐 2004년 뭐 7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 2022년에 나토 첫 해외 순방 때 착용하는 그 목걸이를 모조품이건 뭐건 엄마를 위해서 홍콩에 사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12년에서 18년 전에 산 목걸이 아니에요? 그렇죠. 2004년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 시기에 출입국 기록을 다 확인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한테 본인이 그로부터 한참 십몇 년 후에 대통령 부인이 됐는데
엄마 나 나토 순방 가는데 윤서방이랑 같이 첫 해외 순방인데 예. 그때 내가 사준 가짜 있잖아 그거 엄마 예. 나 그거 좀 빌려줘 나 목걸이가 없네 지금 그렇게 해서 착용하고 갔다 왔다는 건데 이 공상허언증이에요. 예. 신정화와 마찬가지로 공상허언증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몇 번째 진술이 바뀐 겁니까? 예. 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직도 너무나 바보로 보는 이런 작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나중에는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본인이 한 것만 해도 그런데 그 목걸이가 엄마 사준 목걸이가 2004년 멀리는 그 목걸이가 사돈 집에서 발견이 된다고요? 예. 오빠의 장모 집에서? 예. 이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본인의 모든 혐의를 녹취록까지 막 들려줘도 네. 부인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도주할 우려는 없겠죠. 출국 금지는 됐으니까. 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영장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러면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하니까 더 괘씸한 거죠. 예.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보스 형님께서는 내일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될 거다. 뭐 다음에도 또 변명을 하게 될 거다. 지금 거짓말이 정확하게는 모든 그 목걸이에 대한 설명을 한 땀 한 땀 수 놓아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8번째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말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구속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국 부원장님? 예, 일단 뭐 보니까 또 저기 대한민국 최고의 김건희 전문가 주진우 기자 얘기에 의하면 내부에서 또 환갑이 아니라 7순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환갑 선물로 한 게 아니라 예. 7순 선물을 준비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내부에서는 김건희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럼 이제 10년이 뒤로 오는 거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알리바이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저부터 9번째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특검이 이거 다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었을 때 증거 자료 다 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그냥 예를 들면 정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4건 다 녹취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와서 김건희가 다 거짓말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실제로 했던 녹취 내용들 2개를 갖다 놓고 본다면 특검 수사에 왔어도 다 진술을 거짓말로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마지막 리스크를 얘기하시죠. 판사 리스크. 그러니까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영장 판사들이 최근에 했던 행태들을 보면 예. 이 기각하는 것도 뭐 압수수색도 기각하는 게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소위 이 수원에서 올라온 3명의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3명이 동시에 영장 판사로 올라온 건 네. 여기에 지금 걸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판사도 그래도 사람일 텐데 이 정도 상황이 나왔는데 본인이 직위원처럼 총대 메고 기각을 한다? 그런 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리고 거짓말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수삼, 농축차, 뭐 이거 인삼가루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통화 녹취를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보도를 보니까 이게 한학자가 먹은 인삼가루냐? 내가 윤영호 이거 세계 본부장입니다. 윤영호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냐? 이렇게 또 환대를 하는 녹음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특검에서는 자기가 열이 많아가지고 인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받지 않았는데 인사치레로 감사 표현만 했다라는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김은경 의원님? 그러니까 거의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목걸이도 왜 뭐 8번 정도 바뀌었습니다만 2010년도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던 거다라고 했다가 예. 그 왜 2010년도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윤석열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이 모조품을 샀느냐? 이런 비난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 전후로 좀 늦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목이 있군요. 네. 근데
아마 2010년도에 홍콩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야. 나 그때 그때 홍콩 안 갔지? 그래서 다시 늦췄어. 2004년 내지 2007년. 예. 그 브로드하게 잡았잖아요. 예,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홍콩 내가 자주 갔었어. 예. 근데 아뿔싸. 목걸이는 2015년도에 출시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10년을 늦춰야 돼.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천수삼가루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자기는 인삼을 못 먹는 체질이라 사실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예. 인삼가루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인삼가루하고 같이 건네줬던 뭐 그게 목걸이가 됐던 예. 샤넬백 뭐 고가의 물건 예. 결국엔 그런 물건을 같이 받았는데 예. 저걸 실제로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인삼뿐만 아니라 목걸이하고 샤넬백이 같이 건너간 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예. 아예 나는 아예 안 받았다. 근데 건진이 받았다는 거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받았다라고 윤영호한테 거짓말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면 건진이 받았으면 당신이 받은 거랑 매한가지야? 예. 꼭 남편이 만들어낸 이론 있잖아. 예, 예. 경제 공동체네? 예. 건진이 받으면 당신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목걸이하고 샤넬백이 건진까지 건너간 거는 입증이 됐는데 예. 그러면 경제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 또 말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뭐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수삼 농축차 관련해 가지고는 녹취를 특검이 확보한 거고 이 다이아 이 알이 크다. 이 큰 거를 받고 좋아했다라고 건진이 윤영호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KBS 보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모조품 의논했던 그 목걸이하고 다른 목걸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목걸이. 요건 이제 그라프 목걸이를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걸이인데 예. 다이아가 커서 놀라셨다. 네. 놀라고 좋아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도 부인한 거고. 그다음에 건진 통해서 이제 2022년 그러니까 권력이 대선 전에 그냥 정점에 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샤넬백을 받은 것을 그 행정관을 통해서 다른 백과 뭐 신발 이런 걸로 두 차례에 걸쳐 웃돈 얹어서 바꿨다. 예. 그 지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안 받았다는 거고 네. 주장하는 거고 그 두 번에 걸쳐서 샤넬백을 줬을 때 플러스 천수삼 그 뭐 인삼 찬지를 줬다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천수삼 차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건데 본인이 얘기한 이게 하나 아까 우리 CG로 본 거 있잖아요. 예, 예. 한학자가 먹는 그 인삼가루야 예. 인본부장 아니면 내가 언제 먹어보겠어 예. 라고 했던 거를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양인이라 체질이 안 맞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예. 하니까 예. 인사치레로 한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김영현 의원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 게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건진이 받은 거를 왜 네가 인사치레로 전화를 하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둘이 거네요. 무슨 사이길래 도대체. 예. 그리고 심지어 건진의 법당에서 무슨 옛날에 쓰던 폰이 또 발견될 정도면 그렇죠. 무슨 관계냐? 그렇죠. 한 10년 전 폰이 왜 발견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야, 이런 걸로 속이려고 드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네네네.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권성동 의원이 뭐 큰 거 한 장 받고 한학자 예. 총재한테 두 번 뭐 큰절하고 두 번 해가지고 쇼핑백 받은 그것도 2022년 1월부터 2월, 3월 이 시기고요. 예. 건진을 통해서 뭐 샤넬백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도 2022년 4월과 7월이에요.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들고 가서 예. 추석 무렵에 갔던 게 2022년 9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샤넬백에 뭐 6, 7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이게 명품으로 보였겠냐 이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쌩 난리를 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쪼매난 파우치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듣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데, 우리 추억 속의 메탈 경은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김건희는 사회 나오면서부터 본인이, 관종인 탓에,
아무튼 리모델링을 여러 차례 하고 개명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학력 위조하고 경력 부분도 위조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오다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겁니다. 정확한 말씀 또 주시는 것 같고요.